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발표했었으나 여론의 반발로 포기한 바 있는데요. 집권 후 그는 국민들을 속인 채 다시 대운하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4대강 전문기자로 불리는 환경생태 전문가 최병성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정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시원한 말씀, 통쾌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앞서 간단히 소개해드린 대로 지난 10일 감사원이 이제 2차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2차 감사 결과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딱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예. 대국민 사기극이다. 4대강 사업은 예.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와 공정거래위원 등이 결탁해서 예. 사실상의 그 대운하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사기꾼들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군요. 예. 그래서 이명박 씨가 대운하를 포기했다고 국민 앞에 여러 번 발표했지만 사실상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위해 수심 6m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댐 보라는 이름의 댐을 세운 예. 그래서 그 불법이었기 때문에 대운하였기 때문에 건설사들에게 수주원씩 몰아주는 입찰 담합이란 비리까지 저질렀던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사기극이다라는 게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예, 핵심이 대국민 사기극의 진상이 밝혀졌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에 그 한창 미국서 수입 문제로 그 이제 촛불 집회가 한창 뜨거울 때 그때 그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대운하 포기한다고 그때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2008년 6월 그 당시에 신문과 언론에서 정말 머리를 숙여서 국민한테 죄송하다면서 대국민 선언에서 대운하 포기했다 발언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대운하에서 4대강 사업으로 변경되기가 참 할 말이 많은데 딱 한마디로 이명박 씨는 대운하를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요? 예. 대운하가 국민 여론에 부딪혀서 포기 선언했지만 곧바로 그 한나라당 그 정두원 의원이 청와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명박 씨한테 대운하라는 네이밍이 잘못됐다. 대운하라는 이름이 잘못됐다.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럼 뭘로요? 그 4대강 살리기로 바뀐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무릎을 치면서 그거 좋네. 라고 4대강 사업으로 대운하가 이름을 바꿔서 다시 등장한 것이죠. 아,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십 6m로 파라고 직접 이명박가 지시를 한 거로 나옵니다. 예. 그런 사정이 있는 걸 미처 몰랐네요. 아니, MB는 국민 앞에 이제 대운하 포기한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해놓고 그러면서 뒤로서는 또 국민을 속이면서 대운하를 추진했는데 이 양반이 대운하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요? 뭐 대운하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 사람의 그 본인의 신념이라고 하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대운하가 한반도 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라는 그 예. 한반도 대운하 책에 예. 서문을 이명박이 썼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서문에 이명박이가 뭐라고 썼냐면 한반도 대운하가 나라를 번성케 할 축복이기에 대운하가 본인의 신념입니다. 라고 썼거든요. 그건 남이 대표해 줬다가 보기 어렵네요. 예. 그렇게 표현한다면은. 본인이 텔레비에 나와서도 강을 살리는 게 신념이라고 했거든요. 소신이라고. 예. 신념과 예. 소신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운하의 신념이 4대강의 소신으로 말만 바꿔 등장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 4대강 강의를 다니면서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도 쫙 깔려 있지만 대놓고 이런 말 했죠. 이명박 씨, 그건 당신의 신념이 아니라 당신의 망상입니다. 당신의 헛된 망상과 광란의 삽질에 의해 국토가 파괴되고 국구가 거덜난 겁니다. 라고 아주 목소리 높여 외쳤는데요. 예. 안 잡아가더라고요. 사실을 얘기했는데 왜 잡아가? 네, 아직도 살아있죠. 매놈 순사입니까? 잡아가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최 목사님 모시고 이것저것 4대강 얘기 나누는데요.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청취자 게시판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 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몇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목사님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고 발표하기 몇 년 전부터 4대강 사업은 대운하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벌써 예언을 해 오셨는데
또 그런 책도 하나 내시잖아요. 그 책이 예. 제가 알기로 바로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4대강 토근국가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이 책이라고 기억나는데요. 맞죠? 예, 예. 책 얘기도 좀 해주실 겸해서 책 장사는 아닙니다만은 이 예언했던 얘기를 좀 전말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감사원에서 이번에 감사 발표 1월 달에 했고 이번에 했잖아요. 예. 감사원에서 감사 10번을 발표해도 제 책의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정리한 책이다. 그래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토가 무너지고 예산이 거덜나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제목을 썼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한 대목을 썼습니다. 이명박이가 그 대운하를 포기했다는 그 말에 대해서 예.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2009년 6월 29일 제18차 라디오 연설에서도 예. 대운하가 아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운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은 분명히 한강 운하, 낙동강 운하, 금강 운하, 영산강 운하입니다. 예. 이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운하의 핵심인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대운하가 아니라고 해서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것은 아니죠. 4대강 사업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핵심만 빠진 운하입니다. 당신이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기에 대운하를 강행하면 4대강 사업도 못하고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히 밝혔죠. 예. 아니 근데 MB는 서만교회 장로 아닙니까? 장로면은 교회 아주 원로고 명망 있는 분들이 장로직을 맡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뭐 불교 신자면 이런 얘기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만은 성경에 특히 십계명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몇 번째 나와 있죠? 예. 몇 번째 목사님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몇 번째 나와 있습니까? 그게 몇 번째 계명인가? 6번째 계명인가요? 목사님 정확하게 숫자 뭐 됩니까? 예, 순서를 하긴 뭐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근데 이렇게 장로 임내하면서까지 돌아다니면서 과시한 사람들 특히 MB가 거짓말하는 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으로서. 목사로서 이명박 장로를 보았을 때요. 예. 이명박 장로는 한국교회 최대의 수치죠. 성에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오늘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생명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기독교 성경에서는 그러죠. 예. 예. 그리고 노아에게도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보존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 그래서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사랑하고 지켜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 참 기독교인은 예. 근데 이명박이는 장로라고 하면서 예. 대운하를 위해 4대강 사업으로 생명의 양을 파괴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물고기들이 살아야 할 여울이 파괴되고 물고기들이 살 수 없고 백조가 살 수 없고 모래톱에 살아가는 두루미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재앙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명박이는 그 수많은 생명을 파괴한 살생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도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자부한 사람이 가장 기독교인의 기본인 성경의 가르침조차 제대로 이행하기는커녕 반성경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기독교에서 출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몰트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몸인 이 땅의 생명을 파괴하는 사람은 출교해야 된다라고까지 그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가 저는 얘기했거든요. 크리스찬도 아닙니다만은 상식으로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이명박 장로를 굉장히 추앙하죠. 예. 그만큼 한국 기독교가 썩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냥 좀 옆길로 잠깐 빠져가지고요. 기독교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덧붙이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많은 크리스찬이나 또 크리스찬이 아닌 일반인들부터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 모습으로 오신다면은 박수 받을까요? 또 십자가에 또 달리시겠죠. 예수님은 왜요? 바른 말 하잖아요. 예. 다 너희들 내려놔라. 내려놔라. 예. 너를 희생하라. 그런데 돈을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예수를 좋아하겠어요? 무일푼의 그 예수를. 또다시 우리를 위험하게 한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 한국에서 그런 한다면은 위험에 빠뜨린다가 이러고 좋은 말 있잖아요. 예.
빨갱이라면 되잖아요. 요즘 와서는 조국주의자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다니면서 빨갱이 목사라고 그 얘기를 듣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나는 빨갱이 목사 맞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빨간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빨갱이요. 내 몸 안에 빨간 피가 흐르기 때문에 빨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듣고 보니까 최 목사님 얘기가 말이 되네요. 예, 그래서 목사라고 한다면 예. 빨갱이 목사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가짜 목사죠. 야, 이거 참 오늘 이거 초대석 제목으로 뽑을까요? 그럴까요? 한국에서 빨갱이 목사 아니면 가짜 가짜다. 목사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명박이가 믿는 하나님은 예. 하나님을 믿어요. 이명박이도. 근데 그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 써놓고 하나님이라라고 읽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4대강 파괴라는 그런 미친 짓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아, 우리 나는 사빠다님이라는 분이 이명박 씨를 명박 씨를 감옥에 보낼 방법이 없는지요. 그런데 지금 흔히 법을 세속법도 있지만 교회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저도 뭐 이런 관련 서적을 뭐 교양삼아 한두 권 읽습니다만 교회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환경 파괴, 예산 낭비, 국민 사기 이거 이런 거는 처벌하는 정작 이런 대역 죄인은 처벌하는 법이 없나요? 교회법에서 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고요. 교회법도 있을 뿐더러 네. 우리 그러니까 이 세속법 중에서도 네. 그야말로 많은 예산만 23조라니까 예산 낭비에 국민 쏘겠잖아요. 쏘긴 예. 건 사기죄 형법에 바로 있잖아요. 예. 사기죄가 있죠. 또 그다음에 국토 파괴 있고. 국토 파괴에다가 예. 지금 대역 죄인인데 이런 사람은 감옥으로 좀 빵으로 쳐넣는 뭐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지금 사택에 있지 말고 예. 평생 독방에 넣어서 예. 잘 보호를 해 드려야죠. 안 그러면 길에 네. 댕기다 맞아 죽겠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빵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예, 그냥 큰 집에 보내야 예, 됩니다. 큰 집으로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정신 차려야죠. 본인들도 같이 들어가지 않으려면 예. 지금 새누리당이 같이 공범이기 때문에 이명박이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곧 국민들이 정말 정신을 차린다면 예. 4대강 청문회를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정말 국고를 거덜내고 국토를 파괴하고 무생명들을 죽인 이명박 그 죄인을 큰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오늘 정답을 제대로 주셨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이번에 그 4대강이 운하였다. 사실상. 알고 보니까 이런 감사원 발표 후에 청와대는 그게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랬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새누리당 안에서도 친이계, 주로 4대강 지지 세력 아닙니까? 예. 친이계, 친박계와의 갈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보기에는 과연 새누리당 의원들이 감사원 감사 이전까지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였다는 거 이거 몰랐을까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이명박이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이라는 온만 변명을 달았지만요. 예. 평균 수심 6m. 그다음에 강폭, 운하폭이 500m거든요. 예. 그다음에 4대강에 세운 16개 보가 대운하에 세울 보와 위치가 똑같아요. 이름도 거의 같아요. 예. 누가 봐도 대운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4대강 전도사인 그 이하여대 박석순 교수, 예.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갔었죠. 예. 조선일보에 뭐라고 썼냐면 4대강 살려 대운하 가자 했습니다. 4대강 살려 대운하 가자. 예. 4대강 먼저 해놓고 그다음 대운하만 하면 된다. 그거 있었네. 그죠? 예. 그죠? 예. 그리고 청와대 이명박이 밑에 딸렁거리던 박병원 경제수석이 뭐라고 했냐. 4대강 수질 개선 뒤 대운하 하자 하면 예. 말자고 못해. 그러니까 관훈 트롯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전초 사업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모든 사람들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는 걸 정말 본인들이 잘 알고 있었죠. 근데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썩고 그 재앙이 심각해지자 예. 그 화를 박근혜 대통령이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 4대강 사업의 잘못은 전적으로 이명박이 잘못이라고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있는 거죠. 예. 새누리당은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걸 토대로 해서 MB하고 뭐 차별 전략을 뭐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그동안에 뭐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는 4대강 지지 바라는 사람들이 제 기억에도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은데 몇 사람 좀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의원들이 4대강 찬양 발언을 한 것을 쭉 읽어드린다면 아마 읽어주십시오. 1시간 내내 해도 못할 텐데요. 예. 그중에 딱 몇 사람만 한번 짚어볼게요. 예.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빼먹을 수가 없죠. 없죠. 예, 2010년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독대하고 나오면서 박근혜 의원이 뭐라 그랬냐. 대운하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냐라며 4대강 사업을 지지했거든요. 본인이 4대강 사업의 공범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새누리당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의원이죠. 김무성. 예. 예. NNL 발언도 예. 한 예. 본인인데요. 뭐라고 했냐. 여러 가지로. 여러 발언을 했는데 그중에 예. 하나만 말할게요. 2010년 8월 30일 날 새누리당, 그러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요. 예. 4대강 사업은 역사적 가업으로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 더만 하죠. 예. 심재철 의원도 하나 있군요. 예, 심재철 의원이 2009년 11월 17일 날 언론사 인터뷰에서 과거 청계천 효과도 예상치 못한 위력을 발휘하지 않았나. 2011년 4대강 사업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청계천 효과로 그 이듬해 대선 총선에서 야당의 패배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저렇게 야당이 반대하는 거다라고 예. 했습니다. 정말 4대강 찬양 발언을 안 한 새누리당 의원이 없는데요. 예. 국토를 파괴하고 25조 원 국고거덜 내고 국민 먹는 물을 썩게 만드는 이 4대강 범죄는요. 이명박이 혼자 단독 범행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야당들에게 정말 주목을 휘둘렀잖아요. 예. 그래서 3년 연속 날치기로 예산 통과했죠. 그래서 새누리당 역시 국토를 파괴한 4대강 변종운하의 공범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4대강 파괴의 공범의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 분명히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최 목사님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4대강 변종운하의 공범이다 이 말씀하시는데 변종운하 공범이 이들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범이 또 있습니까? 숨어있는 공범은 굉장히 많죠. 그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의 이론을 제시한 교수들도 있습니다. 대학 있죠. 교수들이 무지 많죠. 예, 많죠. 4대강 사업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세하기 위해 그다음에 수십억, 수백억짜리 용역 따먹어 돈 벌기 위해 그 4대강 사업이 홍수를 예방한다, 뭐 수질 개선한다, 온갖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공범들이 있습니다. 예. 이 4대강 사업이란 거짓에 침묵하고 동조한 언론들이 있습니다. 예.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을 막는다는 건 거짓이다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언론에 침묵하고 오히려 또 방조했다. 만약에 언론이 살아있어서 제 역할을 했다면은 예, 제 역할을 했다면 4대강 사업은 시작도 못했죠. 근데 언론이 언론답지 못했고 방송사 사장들은 4대강 사업을 보도하지 못하고 막았기 때문에 예. 결국 4대강 사업이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됐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언론사 사장들, 대학 교수들이 4대강 파괴의 공범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시는 거네요. 말씀하시는 게 학자, 언론, 그다음에 뭐 그들만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또 돈 받아서 뭐 하려고 하던 지자체장들, 그다음에 뭐 톡은 뭐 공사업자들이야. 업자라고 치니까 막 일단은 그 범죄에서는 뺍시다. 예. 이런 지역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장들, 그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국고 낭비인지 또 우리 환경 피해는 없는지 이런 걸 가려야 한 언론,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그것이 당위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를 학술적으로 알고 있는 학자라는 사람들이 권력에 줄 서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뭐 프로젝트 따고 이러느라고 완전 창년으로 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는 예. 그 잘못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친일의 역사가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있고 예. 오늘 그 슬픔이 그 친일의 잔재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언론에 있고 정치계에 있고. 뭐 우리 사회 전방위에 예. 정치, 이제 사회, 문화, 교육에도 여성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예. 그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4대강 사업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예. 여기서 4대강을 찬동했던 인사들을 분명히 지적하고 청산하지 않으면 정말 국가 사업들마다 잘못된 사업에 계속 그렇게 아부하면서 돈 뜯어먹는 전문가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친일 임명록 사전을 만든 것처럼 4대강 찬동 인사 임명록을 만들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하고 역사에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들하고 몇 군데에서 지금 벌써 한 3차인가 4차에 걸쳐서 뭐 1000여 명을 벌써 발표했죠. 예, 제가 그거 같이 했는데요. 예. 문제는 그걸 임명록 사전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당연하죠. 예, 그 지금은- 작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명단만 발표를 했죠. 예. 아마
거기에다가 이제 자료가 보태지고 하면은 살을 붙여서 임명록 형태로 지금은 명단록이고요. 예. 친림명사진과 같은 형태로 행적이 구체적으로 가미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예. 일을 했는지 그게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단돼 있습니다. 왜요? 중단됐어요? 우리 환경단체들의 의지가 지금 없는 상태인 거죠. 예? 의지가 없어서 그냥 추진하다가 예. 제가 4대강 찬동 임명록을 만들지 못해놓으면 너희들은 환경단체 아니다. 예. 때려쳐라 했는데 추진하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 어떻게 추진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이거 더 급한 사안이 있는지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최 목사님이 좀 앞장을 서시면은 저희가 미력이라도 힘이 돼서 같이 하도록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된다면 저라도 가장 중요한 사람들만 골라서라도 예. 그 책자로 예. 만들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일단 수천 명 중에 일단 베스트 100이라도 뽑아가지고 그 작자들부터라도 하고 자꾸 또 업데이트 해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꼭 완벽한 1000페이지짜리 책을 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옛날 영화 제목이 있잖아요. 지난 여름 네가 한 일이 내가 알고 있다라는 네. 그 영화 제목처럼 정말 네가 한 말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그 책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소책자라도 최 목사님이 꼭 첫걸음을 떼주시길 바라면서요. 잠시 간추린 뉴스 듣고 우리 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는 4대강 전문기자 최병승 목사님을 모시고 4대강 사업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MB가 이런 4대강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돈이 관건이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날치 계산 통과를 해줘가지고 가능했을 텐데요. 예. 지금까지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4대강 사업비로 22조 3천억 정도 들어갔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잖아요. 예. 몇 년 동안 그 수장공사 이자 연간 4천억 정도.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해서 총 지금까지 4대강에 들어간 돈이 25조 원 정도가 됩니다. 예. 25조 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사실 실감이 안 나잖아요. 안 납니다. 너무 큰 돈이어서 예. 오히려 40만 원보다도 나는 감이 안 와요. 예, 전 25억이 아니라 250원도 수준이 없으니까 예. 25조가 감이 안 잡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지금 국방부가 그 나라의 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해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하잖아요. 예, FX3요. 예. 예, 전투기 60대를 새로 구입하는. 예. 한데 그 돈이 얼마냐면 8조 3천억입니다. 그럼 83, 24, 4배네. 예, 3배. 38, 24. 38, 이거. 예. 이거 제가 갑자기 정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비 25조 원이면 정말 차세기 전투기 사업 3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방은 어마어마하게 북한은 잽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해군하고 비교한다면 바다의 안보를 위해 해군이 최신식 이지스함. 예. 최신식이죠. 예. 미국하고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예. 이지스함을 구축했는데 그게 한 대에 1조 원입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해군이. 없죠. 많이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 이지스함보다 규모가 작은 걸 몇 대 정도 만들고 싶다. 근데 그것도 돈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명박이가 4대강에 쏟아부은 25조 원을 국방에 놓는다. 10조 원으로 이지스함 구축함 10대를 만들었다. 예. 그럼 우리나라 바다는 빵빵하죠. 북한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민족 반역자네요. 예. 아니, 보수라고 한 작자들 도대체 뭐 하는 작자들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15조 원으로 또 비행기를 만든다. 예. 차세기 전투기가 2번 할 수 있죠? 그러면 정말 안보와 자주국방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이 4대강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종부군운했잖아요. 예. 근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25조 원을 4대강에 흘려보낸 이명박이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예. 그 국가 안보를 위협한 종북 세력이었다. 정말 진짜 빨갱이는 예. 새누리당과 이명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예. 우리가 이 헛돈을 쓰지 않았으면은 아이들 반값 등록금이니 반값 교복이니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25조입니다. 예. 25조 원. 25만 원이 아니고요. 근데 이걸 지금 거의 돈을 쏟아부어서 건설업체 이런 데 이 새끼들 또 보니까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뒤를 빼돌리고 말이에요.
이 헛돈 쓰고 성과는 없고 오히려 고기 물고기 술은 반으로 줄고 녹조 라떼에다가 제가 말이 막 꼬이네요. 생각하면 저도 이 진행자 이기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아주 화가 끝까지 치밀어요. 이런 일에 냉정한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과연 잘하는 진행도 아니고요. 그래서 맨날 제 입이 지금 거칠어집니다. 목사이지만 이 4대강 그 아름다운 강들이 파괴되고 예. 쓸모없는 곳에 돈이 낭비되는 걸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렇게 강의하면서 참 많이 눈물 흘렸고요. 예. 또 제 목소리가 올라가죠. 아니 본 해프가 그랬잖아요. 술 취한님이 운전하면 운전대 뺏어야 된다고. 예. 목사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많은 목사들이 4대강을 찬양하고 이명박을 지지했죠. 그게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참 탄식밖에 안 나오네요. 예. 그 우리가 뭐 저는 물론 이명박 안 찍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 절반이 투표를 하고 하는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뽑은 대통령이니 어찌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짓거리를 해놓고 아직도 그 실태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또 그 이어 유사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이러고 있으니 이게 뭐 일제 때 친일파를 청부인 것과 하는 짓으로 본다면은 우리 민족적 가치로 보자면은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탄식할 노릇입니다. 국토를 파괴한 범죄자가 임기를 다 마치고 편안히 사저로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예. 대한민국의 슬픔이죠. 그리고 테니스 치고 골프를 치고 다니니 예. 하루빨리 큰 집으로 보내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들 노래해 보십시다. 큰 집으로 좀 보내도록요. 네. 도대체 법도 없다 뭐 합니까? 예. 잔챙이 바늘 도둑은 다 잡아놓고 이런 소도둑, 황소도둑은 뻔히 보고도 안 잡아놓는 검찰, 범죄의 실체도 모르는 우리 이 어리석은 백성들, 참 제가 보기에는 고생을 좀 조선 사람들 옛날에 일제가 그랬다는데 조선 사람들 고생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작태를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4대강 사업 같은 예산 낭비 사업을 건절해라. 뭐 이렇게 해서 그 일환으로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도 뭐 꾸렸다고 하는데요. 아니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좀 진행된 게 있습니까? 벌써 몇 달이거든요.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미자라고 해서 그 위원회를 꾸미고 있는데 예. 현실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도 못 꾸몄어요. 또 헛말을 했는가 보네 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4대강 사업이 잘못이다. 감사원을 두 분까지 발표했잖아요. 예. 다 거짓이었고 대국민 사극이었다라고 발표가 났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으로 진상위원회를 꾸미자 해놓고는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에 예. 4대강을 파괴했던 찬성론자들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예. 아니 범죄를 조사하는데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을 넣겠다고 하니 그게 제대로 조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단체들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못하겠다라고 예. 반대하고 있는 거죠. 예. 반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네요. 예. 목사님 보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4대강 범죄를 소상히 밝히고 건절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형식만 그냥 폰만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4대강 파괴의 공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대강 재앙이 워낙 심각하니까 그걸 화살을 피하고자 제스처를 취하고 있을 뿐이지 제대로 밝혀낼 의지가 없다. 만약 정말 박근혜 씨가 4대강 사업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4대강의 부스러기 사업, 4대강 재앙의 부스러기 사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영주댐입니다. 예, 내성천에 세우는 영주댐인데 우리가 댐이라 그러면 마실 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홍수를 예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영주댐은 4대강 보라는 댐을 8개나 세운 낙동강 운하에다가 물이 썩지 말라고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만든 게 영주댐이에요. 예. 그러니까 4대강 부스러기 댐이죠. 예. 홍수도 막지 못하고 물을 쓰게 하는 댐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낙동강에 MB표 낙동강 운하에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만든 댐이다. 예. 그러면 4대강이 잘못되었으면 당장 그 댐 건설도 중지시켜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 잘못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완공되면 내성천, 그 아름다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성천. 예. 전 세계에 그런 강이 없거든요. 그런 모래강. 야, 그것이 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죠. 아니 수술을 하다 잘못된 수술이면 얼른 꺼내고 말아야지. 지금 이거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이 아닌데 맹장이라고 진단 처했다가
맹장이 아니라 뭐 다른 걸로 했으면 중단해야지. 계속 지금 맹장 꺼내기 위해서 배를 째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 그래서 그 댐을 세우기 위해서 철도도 이설하고 미친놈들이네. 한마디로 그다음에 얘기하면은. 뭐 학교도 이전해갖고 주민들 지금 쫓겨나갔고요. 예. 완전히 황당한 일이 지금 영주 내성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주라고 하는 경북 영주 그 전국적인 주목도가 없는 지역에 쓰리나고 있으니까 보도가 안 되고 보도 안 되니까 알지 못하고 예. 알지 못하니 뒤에서 나쁜 놈들은 계속 저지랄 하고 있군요. 예. 오늘 시간이 되면은 삼척하고 강정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안 되면은 그 영주까지 묶어서 다음에 목사님 다시 또 한번 모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각오하고 계세요. 네. 자, 이틀 전에도 뭐 경희 누나 다녀오셨다고요? 예. 저 경희 누나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은 경희 누나가 운하가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없기 때문에 예. 거기가 굴포천 아라뱃길. 예. 굴포천이라서 그 경인 지역의 홍수를 막기 위해서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경제성이 없다고 이미 발표된 거를 이명박이가 온갖 거짓으로 꾸며서 경제성이 있다라면서 경인 운하를 만들었죠. 그래서 예. 아라뱃길이라고 했는데 이명박이가 그 경인 운하 하면서 내세운 게 있습니다. 물류 혁신을 일으켰다.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한강하고 바로 이어지는 서울하고 이어지는 김포터미널을 갔습니다. 예. 갔더니 커다란 컨테이너를 배에서 끌어내는 골리앗은 서 있는데 예. 근데 경인 누나 개통식 날 예. 이명박이가 경인 누나 갔잖아요. 그때 경인 누나 그 김포터미널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 전시용으로? 예, 전시용으로 빈 컨테이너 박스. 행사용으로? 예, 이명박에 보여주기 위한 텅텅 빈 컨테이너 박스가 운하에 가득 쌓여 있었죠. 아, 그 당시 그 누가 컨테이너 열어보고 이게 왜 비었죠? 한마디만 했으면 개짝되는 건데 완전히. 예, 근데 제가 이틀 전에 갔더니 그 텅텅 빈 컨테이너 박스도 단 하나 없더라. 쥐새끼 하나 없는 경인 누나 김포터미널이죠. 자, 터미널만 비었냐? 그게 아니라 유람선도 제가 예. 그 인천 터미널까지 다 갔었거든요, 그날. 예. 예, 근데 인천 터미널에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유람선에 사람이 3사람인가 탔어요. 그 유람선에? 유람선에. 아이고, 뭐 일자리 창출하고 뭐 수입 내고 중국 관광객 모신다더니.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경인 누나 유람선 관광지인데요. 팜플렛이네요. 예, 팜플렛에 뭐가 있어요? 그 러시아 그 무희들이 춤추는 장면 있잖아요, 반나에. 예, 그러네요. 수양 팔경 그래갖고 경인 누나에 볼 게 많다라고 자랑했는데 오죽 볼 게 없으면 무희들. 예, 관광객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말 낯뜨거운 예. 거의 반나 차림에 예. 무희들이 춤추는 반나도 아니죠. 뭐 한 90% 나죠. 뭐 반나는 반만 가린 게 반나인데 반만 가립니까? 90%만.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경인 누나 배를 탔던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워서 부끄러웠다. 예,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얼마 전인가 얼마라고 하면 건 너무 불투명하죠. 한 달 전인가 그 텔레비전에선가 보니까 거기를 이제 취재 간 기자의 보도 나오는데 정말 선착장도 사람도 없고 그게 일하는 관계자도 나와서 얘기해야 돼요. 이거 투자가 잘못된 거다. 예. 저리 되면 저 아라뱃길 조만간에 곧 완전히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계속 국민 세금만 들어가거든요. 예. 앞으로 그러니까 경인 누나 사업에 공사비 2조 3천억 들어갔고요. 2조 3천억. 예. 그리고 앞으로 추가 그 투입을 유지 관리와 추가 투입해서 1조 원이 더 들어가야 돼요. 물류는 없고 관광객도 없는 곳에 돈만 계속 쏟아붓는 재앙인 거죠. 추가로 들어간 돈은 뭐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입니까? 유지 관리비가 필요하죠. 유지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냥 냅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낫죠. 차라리 없애버리는 포기하는 게 게 낫죠. 예, 계속 그 돈으로 관리하느니 예. 없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재앙이다. 이명박이가 뭐라 그랬냐면 예. 정말 운하를 만들면 전국이 소통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경인 운하 가보세요. 얼마나 소통이 잘 되냐면 옛날에 굴포천일 때는 예. 그냥 평지였잖아요. 예. 그래서 거길 건너려면 1분이면 걸어서 1분이면 굴포천 다리를 건넜어요. 그런데요. 근데 이명박이가 운하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 작은 굴포천에 평지에 배가 지나가야 되니까 이 평지의 다리가 얼마나 교량이 크냐면 활처럼 생겼어요. 활. 배가 예. 지나가야 되니까 다리를 엄청 높게 세웠죠. 그래서 시민들이 그 다리를 건너려면 정말 고통입니다. 그래서 차가 빙빙 돌아가야 되고 겨울이면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나고 재앙이죠. 지역은 단절되고 끔찍합니다. 청취자 게시판에서 로봇님이 로봇 물고기는 그래 살아있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건 로봇 물고기는 참 어찌 됐습니까?
이명박이가 4대강 국민 대토론에 나와서 로봇 물고기를 제시했잖아요. 로봇 물고기가 4대강 수질을 개선하니까 수질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예. 아직 이명박이 벌써 끝나고 집으로 도망간 지가 언젠데 4대강에 들어간 로봇 물고기 아직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 로봇 물고기를 만들 기술이 없어요. 로봇 물고기는 뭐 어떤 물고기가 로봇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로봇으로 예. 수질을 감시해서 여기 수질이 위험합니다라고 그 무선으로 통신한다는 거죠. 아, 물고기처럼 생긴 것이 그래서 로봇 물고기다. 예, 환경 감시 로봇이군요. 예, 근데 웃기는 건요. 예. 수질을 썩기 전에 감시를 해야지. 다 수질 썩고 썩게 해놓고 여기 물 썩었어요라고 로봇가 보고했다고 물이 맑아지냐는 거예요. 도둑놈이 훔쳐갔어요. 이 시기나 마찬가지군요, 결국. 예, 그래서 이명박가 TV에서 나서 이렇게 말도 했죠. 로봇 물고기는 낚시해도 안 잡힙니다라고 껄껄 웃으면서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망에는 잡히죠. 잡히죠. 예. 그래서 그 한 마리 로봇 물고기 한 마리 얼마냐? 5천만 원입니다. 아따. 5천만 원짜리를 몇 마리를 풀어서 4대강 690km에 수질을 감시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을 국민 앞에 나와서 뻥을 친 정말 사기꾼이죠. 어제 뭐 강원도 북부 경기도 비가 많이 왔죠. 네. 특히 뭐 춘천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물에 잠겨서 뭐 이재민들을 업어내고 한 사진도 신문에 한겨레 실린 것도 봤습니다만은 뭐 사망자도 있고요. MB가 4대강 사업하면 홍수 안 난다. 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조금 솔깃하기도 했을 텐데요. 비만 오면 홍수는 계속되는데 이거 어째 된 겁니까? 정말 그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4대강 사업 후에는 홍수가 나지 않으니까 국가 예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 게 바로 누구 말이냐면 이명박이 말입니다. 예. 또 개인적으로 혼자 한 말이 아니라 텔레비전에 나와서 전 국민 앞에 한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4대강 사업이 완공됐으니까 홍수가 안 나되잖아요. 안 나야죠. 올해도 홍수 났습니다. 작년에도 호남 지역 9개 지역 재난 선포 지역 했죠. 재작년에는 경기 북부 지역 9개 지역을 홍수로 재난 지역 선포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안 날까요? 올해도 계속 나거든요. 내년도 나고 계속 나요. 예.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가 하천이 64,900km입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예방하면서 판 길이가 634km예요. 1%가 안 돼요. 1% 하천을 파서 99% 하천의 홍수를 막는다.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잖아요. 예. 부처님도 못해. 그런데 장로가 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극이었죠. 하나님이 못하는 걸 장로가 한다. 웃기고 있네 진짜 그죠?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홍수를 예방한다고 하면서 4대강을 팠는데 예. 문제는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4대강에다 물을 가득 채워놨잖아요. 예. 이제 이게 언젠가 터질 거대한 물폭탄이라는 거예요. 걱정이네. 그것도 우리 동포들이 피해를 입을 텐데. 그러니까 모래가 많아서 그 홍수가 난다면서 모래를 파고 예. 모래보다 더 높이 강 가득히 물을 채워놨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낙동강 회천강은 지금까지 평생 홍수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예. 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나서 예. 홍수가 났거든요. 아, 참, 그래서 4대강 별 사업으로 효과가 인해 다 있네요. 홍수가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 터졌다 하면 이제 대재앙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 아니, 그런데 4대강 공사 때 공사 과정에서 20명이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이 4대강 공사 때 왜 이리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 이명박이 임기 안에 4대강 사업을 4대강 변증 운하를 완공해야 한다면서 예. 밤낮 없이 일을 했죠. 야. 밤낮만 뒤져버린 게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시멘트를 들이붓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4대강 공사 중에 물에 빠져 죽고 차에 치여 죽고 얼음물에 빠져 죽은 인부들이 24명입니다. 인부만 죽은 게 아니라 그 4대강 한강에서 매년 도하 훈련을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예. 근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깊이 팠잖아요. 예. 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도하 훈련하던 군인들이 4명 빠져 죽었죠. 야. 또 군인만 죽었냐? 농민들이 4대강에서 쫓겨났습니다. 수질 개선한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강변에 농사 짓던 농민들이 쫓겨나면 어디로 갈 거예요? 갈 곳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자살한 농민들도 많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수백 배에 이르는 면적이 쫓겨났어요. 예. 농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거린이 되어 거리를 방황하는 농민들이 많죠. 예. 그래서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쫓겨났는데 4대강 낙동강 700리라고 하는 낙동강의 시작 지점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물이 심각하게 썩어 있어요. 예. 지금 아주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질 오염이 농민들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이가 모래를 파 없애고 여우를 없애고 습지를 파괴해서 결국 강을 썩게 했다. 예. 농민들에게 주홍 골씨를 입혀 쫓아냈지만 물은 더 썩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예. 자, 최 목사님. 예.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 2분여 남았는데 우리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6월 21일 서울시가 청계천 재보건 시민 토론을 열었는데요. 청계천 하면 이명박 표 아닙니까? 그래서 예. 우리는 뭐 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원을 한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목사님도 그거 참여하고 계시죠? 제가 제안을 해서 그게 이루어졌는데요. 아, 그래요? 예. 이명박이가 청계천 복원해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예. 근데 청계천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 문화 파괴의 문제와 예. 생태 문제가 있습니다. 겉보기는 멀쩡한데. 물고기는 이제 겉보기는 멀쩡하죠. 그런데 이명박이가 청계천 600년의 그 역사 문화재들 다 파괴해서 중랑구와 하수종말청에 처박았습니다. 예. 이명박이는 역사 문화 파괴범입니다. 예. 그래서 역사 문화를 다시 복원해야 할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청계천의 섬진강 갈견이와 한강의 참 갈견이가 동시에 나옵니다. 물고기 사다 풀었어요. 물고기 사다 풀어놓고는 청계천을 내가 복원했더니 물길 따라 돌아왔다라고 국민을 속였죠. 야. 근데 청계천에 물고기가 매일 죽고 나가요. 청계천에 2006년부터 4년 동안 다슬기를 300만 마리 풀었습니다. 3만 마리가 아니라 예. 300만 마리. 그런데 300만. 예. 어마어마하죠. 예.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8톤 트럭으로 몇 차를 갖다 부었겠네요. 그런데 지금 청계천에 다슬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물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청계천은 물고기 시한부 사용장이다라고 했는데요. 예. 연간 유지 관리비가 100억씩 들어가요. 앞으로 청계천이 10년, 20년이 아니라 수백 년 흘러야 되는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 지금 올바로 계산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혈세 낭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 4대강 하나만 가지고 해도 목사님하고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요. 다음에 한번 또 시간을 내서 4대강 이제 살리기 얘기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4대강에서 지금 삼척에도 문제가 크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최 목사님 얘기로는 산, 강, 바다. 맞죠? 네. 산, 강, 바다 중에서 오늘은 지금 우리가 강 정도만 있는데 다음에 삼척과 제주 광정마을까지 해서 산, 강, 바다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할 텐데요. 최 목사님 아쉽지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시간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층의 목 디스크 질환이 확산된 이유는 1번 바로 스마트폰 이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답 아셨죠? 1번입니다. 오늘 정운현의 타임라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